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 한신호입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생태산업단지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파트 1 생태계는 무엇인가, 파트 2 생태산업단지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 EIP2의 파트 3 스마트 팩토리와 EIP 융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산업 생태학은 자연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모방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즉,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추가하는 생태산업단지는 여러 기업들이 서로 폐기물과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협력 구조를 갖춘 산업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폐열이 다른 기업의 난방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은 줄고 자원 순환은 이루어집니다. 이를 설명하고 있는 또는 이를 고민하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입니다. 먼저 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생태계는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하면 자연순환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태산업단지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생태학, 즉 생태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태학은 웹스터 사전에 생물과 그 환경관계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생태학은 생물과 이를 둘러싼 환경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며 환경 속에서 같은 종의 생물 간의 관계, 한 종과 다른 종과의 관계, 그리고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태계란 특정 지역의 생물들이 무기적 환경과 유기적 상호작용하며 시스템 속에서 에너지 흐름에 따른 뚜렷한 영향단계, 즉 생물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물질의 순환을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연못, 호수, 산림, 토양, 사막, 해양, 지구 등이 생태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생태계의 개념 파악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생태계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는 크게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로 나뉩니다. 비생물적 요소에는 탄소, 질소, 이산화탄소, CO, 물과 같이 순환되는 무기질과 유기화합물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부식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후조건 및 물리적 인자로 공기, 기후, 온도 등이 포함됩니다.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로 구분되는 녹색 식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무기질로부터 영양분을 제조합니다. 또한 소비자로는 주로 동물로서 1차, 2차, 3차 소비자입니다. 이외에도 소형 소비자로 세균, 곰팡이로 되어 있는 분해자 또는 흡수 영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화학적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화학적 순환은 생태산업단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인 탄소, 질소, 이는 생태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순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의 순환입니다. 생물의 기본 구성 요소인 탄소는 먹이 연쇄를 통해 이동하며 공기와 물속의 탄산가스는 식물과 동물의 호흡작용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질소의 순환입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핵심 성분으로 질소 고정 박테리아에 의해 생물로 유입되며 질소 제거 박테리아에 의해 다시 대기로 환원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산업 시스템에서도
자원 재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핵심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순환과 암석권을 보겠습니다. 탄소는 대기, 생물, 토양, 암석권을 순환하며 지구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석회암과 배구랑 같은 암석은 탄산염을 포함하고 있어 나사에서는 이를 통해 화성에 바다가 존재했는지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에서 보다 더 자세히 보면 공기 중에 있는 CO2, 물속에 있는, 즉 바닷속에 있는 CO2, 또한 암석 속에 있는 석회암, 배구남 속에 있는 CO2,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순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소의 순환입니다. 질소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영양소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순환합니다. 탈질 반응을 통하여 질산염이 기체 질소로 환원됩니다. 질산화 과정에서는 암모니아가 질산염으로 산화되고 식물 소비 및 유기 잔류물의 분해, 침루 손실과 광화작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토양과 수계로 이동합니다.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증발, 응결, 강우, 침투, 지하수 흐름, 하천 유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순환됩니다. 이 과정은 산업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폐수 관리와 수자원 보호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잘 이해해야 생태산업단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계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항정성 유지, 즉 홈오스테시아스입니다. 생태계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일정한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그 생물의 천적이 증가하여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 덕분에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생태학의 첫 번째 법칙은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생태학자 베리 코어너가 강조한 말인데요. 생태계 내의 모든 생물과 환경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변화가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복잡성입니다. 생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과 환경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같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응성입니다. 생물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의 체계나 환경을 변화시키며 적응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먹이 변화에 따라 생물은 행동이나 생리적 특성을 바꾸면서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처럼 생태계는 항존성, 상호의존성, 복잡성, 그리고 적응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생태산업단지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생태계의 구성과 상호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종래 상호관계를 가진 개체군 A와 개체군 B는 검정색 화살표와 같이 서로 중간에 상호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군집은 노란색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 같이 주위에 비생물적 요소인 햇빛, 물, 공기, 토양, 온도 등과 반작용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가 이루고 있는 구성 간의 상호관계입니다. 생태계는
계속 변화합니다. 먼저 개발에 인하여 생태계는 변화합니다. 즉, 대단위 농지 개발, 벌채, 화전, 댐 건설, 도로 개설 등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 토양 침식, 사막화, 그리고 생물종의 감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기 오염에 의한 생태계 변화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질소, 황산화물의 배출은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여 스모그와 호흡기 질환 감소 등 건강 문제도 유발합니다. 또한 농약살포도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약은 해충의 저항성 증가, 잠재곤충이 병해충화, 그리고 농약잔류라는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DDT와 딜드린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환경 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생태계도 변화합니다. 하수와 산업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부여양화, 어류폐사를 유발합니다. 이 외에도 생물계 농축살충제도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살충제의 농축이 식물 연쇄와 호흡 및 흡착 등으로 발생하고 농축된 살충제는 먹이 사슬을 통하여 저등 동물로부터 고등 동물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는 흙속 살충제를 빠르게 농축시키며 이를 먹은 동물에게 독성을 전달합니다. 생물 농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나마타병이 원인인 수은, 그리고 카드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 생태산업단지 EIPE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태계는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생태산업단지, 즉 에코인더스트리얼 파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태산업단지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생태산업단지란 기업 간 자원과 에너지를 순환 공유하는 산업공생 시스템입니다. EIP는 단순히 원료와 제품 중심이 아닌 부산물, 폐기물, 폐열까지 자원으로 재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오염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생태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에 산업생태학 개념을 도입하여 청생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 개발, 운영되는 산업단지 구조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에서 고려하지 않은 산업부산물이나 폐기물의 연계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업과 기업의 생태학적 연결을 통하여 물질과 에너지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의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단독의 환경 개선 활동보다는 높은 오염물 저감 효과와 생산성 향상 획득, 기업 개별 지원보다 많은 경제적, 환경적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정보원과 주민이 융화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악취 및 폐수 등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 산업단지 근무자에 모두 윈윈하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생태산업단지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생태산업단지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과 연계성을 보면 기존 산업단지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원료와 제품 중심의 구조입니다. 반면 생태산업단지는 경제성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며 원료뿐 아니라 부산물, 폐기물, 폐열까지 자원으로 재활용합니다.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는 기존 산업단지는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공동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생태산업단지는 원료로 재사용하여 자원순환을 지향하며 폐기물 최소화 및
부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 부분은 기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주도하지만 생태산업단지는 공단과 자치조직이 함께 관리합니다. 또한 구성원은 기존 산업단지가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생태산업단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사회적 이미지 및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존 산업단지는 공해 배출원으로 인식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만 생태산업단지는 환경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며 지역사회와 공생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왼쪽 그림에서 원료, 제품, 폐수 및 폐기물 등의 흐름과 사회적 이미지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산업단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은 유럽은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단지들이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코센터입니다. 에코센터는 환경기술개발과 교육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기관입니다. 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합니다. 대표 사례들로 영국엔 CAT, 어센터, 에코텍 센터 등 3개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파크입니다. 에코파크는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친환경 산업단지 형태입니다. 생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구역으로 지속가능한 설계와 저에너지 건축 원칙을 따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환경기술기업 등이 주로 입주합니다. 에코파크는 한 장소에서 혁신과 개발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환경을 개선 촉진합니다. 주로 유형으로는 자연보존형, 통합된 비즈니스파크, 에코과학기술개발파크, 폐기물 재활용 중심파크 등이 있습니다. 에코파크의 세부 유형으로는 자연보존형 비즈니스파크, 환경과학기술개발형, 폐기물 재활용 등이 있습니다. 자연보존형 비즈니스파크 예로는 영국 크로우 그린 비즈니스파크와 핀란드 에코파크 울루 등이 있습니다. 환경과학기술개발형으로는 독일 엠셔 파크와 이탈리아 인베러먼트 파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형인 영국 그린파크와 서스테너블 그로스 파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 강좌의 핵심 주제인 생태산업단지 EIP입니다. 이는 산업부산물과 잔재물을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하는 구조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덴마크의 칼룬버그 산업공생, 프랑스의 SECOIA, 오스트리아의 스타일앤 리사이클링 네트워크, 영국의 서스테이너블 인더스트리얼 파크, 독일의 밸류 파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은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심바이오시스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전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의 스트리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트리안 리사이클링 네트워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체들이 서로 폐기물을 교환하고 재활용하는 복합적인 순환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산업 간 협력을 통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992년 기준으로 철강 슬래그, 톱밥, 폐지, 구철 등 다양한 자원이 순환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재활용된 주요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속 및 광물류입니다. 제철소 슬래그 20만 톤, 고로 슬래그 8만 5천 톤, 비합금철 스크랩 13만 톤, 석고 3만 4천 톤. 다음은 목재 및 임산물 부분입니다. 잔재 목재 44만 5천 톤, 톱밥 2만 8천 300톤, 나무껍질 2만 8천 톤,
폐섬유 310톤, 시입 650톤, 그 외 기타 산업 폐기물입니다. 재활용 종이 및 판지 1만 1,820톤, 폐타이어 및 타이어칩 5,500톤, 오일 코크 4,500톤, 도축 및 육류 폐기물 5,400톤, 스피트 몰트 45,000톤, 사료용 효모 3,100톤, 유체박 350톤, 이외에도 지역 난방, 플레이애시, 폐유, 무할로겐 용제, 유청, 플라스틱, 포도 부산물 등 다양한 자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그리고 자원 효율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티리앤 리사이클링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훌륭한 사례이며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여기서는 EIP, 즉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의 핵심적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IP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원순환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IP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흐름 분석, 즉 Material Flow Analysis. 이는 산업 내 자원 흐름을 추적하고 최적화하여 낭비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생애주기 평가, 즉 LCA, Life Cycle Assessment. 이는 제품이나 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 과정에 걸쳐 평가합니다. 산업생태학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자원 공유와 협력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바이오디지스터는 유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재가공 및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재활용과 재사용을 촉진합니다. 제조 및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는 친환경 제조 공정을 통해 경제성,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다음 비즈니스 및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는 기업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위한 핵심 허브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실험실은 기술 개발과 환경 모니터를 위한 연구 공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EIP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IP, 즉 산업생태계,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IP의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뿐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시스템, 운영 시스템, 그리고 내부 혁신과 공공인식입니다. 첫째, 동기부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책과 전략, 규제와 벌칙을 통해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세나 원자재세 같은 녹색 과세 제도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증금 환급 제도나 2차 자원 지원 정책은 기업들이 순환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EIP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최적화, 회원사 모집, 정보 서비스 제공, 품질 보증 및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EIP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부품 및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 혁신과 공공인식입니다. 지역사회의 관심, 녹색 소비자 운동,
엔조이 활동 등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입니다. 동시에 기업 내부에서는 제품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2차 자원을 발굴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공공의 지지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R&D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IP 설계 원칙을 혁신하고 회수 기술을 개선하며 EIP의 혜택을 평가하는 등의 연구는 장기적인 성과 향상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EIP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정책, 운영,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는 보다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울산, 여수, 구미 등 주요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울산 산업단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산업이 밀집해 있는데 기업 간 폐열, 폐수, 폐기물 등을 서로 재활용하는 순환 구조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폐산을 정제해 다른 기업의 원료로 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기업 간 정보 공유 부족, 기술적 한계,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 간 협력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생태산업단지는 1단계 사업에서 5개 단지, 2단계 사업에서 9개 지역의 46개 단지, 3단계 사업에서 12개 지역 105개 단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시흥 안산 지역의 EIP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EIP 에코산업단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IP란 에코 인더스트리얼 파크 약자로 산업단지 기업들이 폐기물, 부산물, 에너지 등을 서로 교환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 시흥 안산 지역은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과거에 시흥 안산 에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 교육, 홍보, 순환자원 수요 및 공급업체 등록과 공정진단지도, 재이용 네트워크 및 물질 흐름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고 EIP 소프트웨어 및 교육 프로그램에 개별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자원 교환을 넘어 지역 전체의 자원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다가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EIP 도입 전과 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정선은 EIP 프로그램 도입 전에 구축된 교환 네트워크입니다. 또한 빨간선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축이 필요하나 비용이 높은 네트워크였습니다. 이와 같이 EIP 프로그램 도입된 후에 기업 간 자원 교환이 제한적이었습니다만 도입 이후에는 3가지 단계로 교환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C는 카보하이드레이트, SW는 핫워터, N은 뉴트리언트, R은 RDF 등
다양한 물질, 에너지 교환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기업들 간의 자료를 갖다가 바널시와 에코센터에서 주고받으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EIP 프로그램 적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산업 부분, 파란 부분은 에너지 부분, 초록 부분은 재제조 부분, 보라색 부분은 리사이클링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교환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스팀, 온수, RDF 즉 폐기물 고용연료, 화학 자원으로는 폐산, 폐알칼리, 폐용제, 산업 부산물로는 슬러지, 폐유, 폐카트리지, 재활용 자원으로는 종이,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입니다. 예를 들어 폐산과 폐알칼리는 화학회사에서 재처리되어 다시 산업에 활용되고 폐카트리지는 재생되어 프린터에 재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환경 문제 해결, 수질 대기 오염 개선, 산업 생산성 증대, 즉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 부분으로는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이고 특히 경기도와 안산시, 시흥시 그리고 지역 NGO들이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가 돋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연의 마지막 부분인 파트 3 스마트 팩토리와 EIP 융합입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또는 EIP를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생태산업단지, EIP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단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기술과 생태산업단지의 매칭 전략입니다. IoT 센서를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빅데이터와 AI는 기업 간 공생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자원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블록체인은 폐자원의 추적과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진단합니다. 둘째, 공생 기회를 발굴하여 기업 간 매칭을 시도합니다. 셋째, AI와 IoT를 적용해 스마트화를 실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 대비 효과, 즉 ROI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효과, ROI와 기대 성과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에너지 절감은 10에서 20%, 폐기물 처리비는 30에서 50%까지 절감될 수 있으며 부산물 거래를 통해 신규 매출도 창출됩니다. 또한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여 AI 기반의 최적화 블록체인 자원 거래로 산업단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생태산업단지 융합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단지를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파트 1은 생태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태계란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이 순환되며 지속가능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에서는 기업 간 자원과 에너지 흐름이 연결되어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자원으로 재사용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생태산업단지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생태계의 개념을 실제 산업단지에 적용한 것입니다.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폐허를 인근 기업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원료로 재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EIP 융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ICT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공장입니다. 여기에 EIP 개념을 접목하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자원 흐름을 분석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며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디지털 기술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시야 반월 스마트 허브와 시야호를 보여드리며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